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역사 지리 산책의 오은강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알아두면 정말 쓸데있는 상식이 많은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일제강점기 시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제강점기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요. 자, 올해가 몇 년도죠? 2020년이죠. 자, 그럼 작년은 몇 년도였나요? 네, 2019년이었어요. 자, 2019년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였고요. 또 같은 해에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면 정말 떠오르는 인물이 딱 있죠. 누구죠? 네, 바로 이분입니다. 누구냐고요? 누굴까요? 영화배우 조진웅 씨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조진웅 씨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누굴까요? 근데 대장 김창수라고 써 있는데 여기 포스터 내용을 보면요. 청년 김구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맞아요. 오늘은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자,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시대상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물론 일제강점기 하면 백범 김구 선생님 외에도 정말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안창호 선생님도 계시고요. 안중근 의사도 있고요. 유관순 열사도 있고요. 윤봉길 의사도 있죠. 이분들을 모두 다 다루기는 힘들지만 백범 김구 선생님을 메인으로 해서 이분들도 함께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일제강점기 하면 물론 엄청나게 많은 시대의 그런 사건들이 있지만 오늘의 첫 시작은 바로 이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신미양요라는 사건인데요. 자, 이 신미양요는요 1871년에 우리나라와, 그러니까 그때는 조선이었죠. 조선과 그리고 미국 간에 일어난 전쟁이었어요. 자, 여러분 최근에 작년인가 끝났던 드라마인데요.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미스터 선샤인의 첫 번째 장면이 아마 바로 이 신미양요를 다룬 사건이었어요. 자, 그럼 영상 한번 먼저 보실게요. 보셨나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이 정말 열심히 싸웠지만 엄청나게 패했죠.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조선은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종이 너무 어렸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피기 시작했어요. 자, 쇄국 정책이란 뭐냐면요. 쇄자 무슨 자죠? 한문만 나오니까 어렵죠? 자, 쇠사슬 쇠자고요. 국자는 당연히 나라 국자예요. 자, 무슨 말일까요? 쇠사슬로 나라를 그냥 칭칭 감아버린 거예요. 그 말은 즉 다시는 서양과는 교류하지 않을 거야. 물론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라고 얘기를 했던 청나라와는 다르죠. 청나라는 제외를 하고 그 이외에
외국 세력과는 교류하지 않겠다는 게 바로 쇄국 정책이고요. 이 쇄국 정책을 피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너무 늦어져 버렸어요. 특히 흥선대원군은요, 자, 척화비 보이시나요? 이 척화비를 전국 방방곳곳에다가 막 세워놨어요. 자, 뭐라고 써 있나요? 서양 오랑캐가 침입을 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자는 것이고,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나라를 파는 나쁜 놈이 돼버리는 거죠. 흥선대원군의 이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아까도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서양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늦어졌어요. 자, 그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이제 물러나고요. 고종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됐는데, 고종이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서양과 교류를 하면서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막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로 보이죠? 운요호 사건이 일어나요. 자, 운요호라는 건, 자, 무슨 호라고 얘기를 하면 배 이름이죠? 그쵸? 배 사건인데, 이 운요호는 일본의 배 이름이에요. 자, 일본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보다 원래 그 전에 조선시대 그 전을 생각하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늦은 발전이 되고 있었는데요. 일본이 잘한 거라고 해야 될까? 잘한 건 딱 하나가 있었어요. 서양의 문물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일본은 서양의 문물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면서 강대국으로 커가기 위한 이제 막 준비가 돼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 그 당시에 영국에서부터 사들인 완전 최신식 군함, 이름이 바로 운요호예요. 이 운요호를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의 강화도로 침입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운요호 사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냥 막 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막 물건 빼앗고 막 그런 사건이었어. 억울하죠. 우리가 당한 거잖아.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뭘 요구를 했냐면, 야, 너희 우리랑 강화도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자 해가지고 조약을 맺었어요. 너희가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막 이런 거죠. 억울한 이 강화도 조약, 바로 이 운요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바로 다음 해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을 하게 됐는데요. 이 강화도 조약은 정말 너무나도 불평등한 조약이었어요. 자, 이 강화도 조약에 여러 개의 조약들이 있는데 이 중에 4가지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냥 딱 보기에는 뭐 별로 문제 안 돼 보이네? 자, 제4관, 조선은 부산 이외에 2곳의 항구를 개항한다. 뭐 이것도 뭐 문물 받아들일 때 개항할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제7관, 조선국 해안을, 우리나라의 해안가를 일본국이 그냥 자유롭게 측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이건 조금 이상하다. 그쵸? 왜 지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측량을 막 하고 그래? 왜 이상하죠? 여기서 좀 이상해. 자, 그 다음에 제10관, 일본군
국민이 조선국의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우리나라 법에 맞게 그 사람을 심판을 해야겠죠?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그쵸? 근데 이 10간의 내용을 보면 조선국 국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너무 이상하죠? 자, 그럼 1관부터 한번 볼게요. 자, 1관은요,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의 중국, 그러니까 그때 청나라죠. 청나라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청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면서 청나라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여기면서 청나라에 사신도 보내고 청나라에 뭐 물건도 보내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우리나라 일에, 조선의 일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선은 자주국이야. 너희는 자주국이야. 그러니까 일본과 평등해.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청나라의 개입 없이 조선을 침투하고 말 거야? 라는 말이에요. 웃기죠? 그쵸? 자, 그 다음 제4관도 다시 볼까요? 조선은 부산 이외에 항구를 개방한다. 2곳의 항구를 개방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이제 우리나라가 청나라도 있고 그 위에 러시아도 있죠. 그 밑에 일본이 있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는 정말 이 시대에 조선은 청나라의 영향도 받고 러시아의 영향도 받고 그리고 일본의 영향도 받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러시아까지 이제 견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일본 입장에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정치, 군사적 발판으로 조선을 활용할 거야. 너희 땅, 우리 땅, 조선 거, 내 거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거를 이렇게 살짝 바꿔놓은 거야. 자, 제7관. 해양가를 맘대로 측량하겠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은 바로 이거예요. 조선이 가지는 독립국으로서의 주권을 모두 봉쇄해버릴 테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선 땅은 내 땅. 자, 우리 친구들 집에 내가 내 방을 측량할 수 있죠? 내 방 여기다 책상 놓고 여기다 엄마 여기다 침대 놔줘요. 여기다 책상 놓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죠. 근데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내 방 막 이렇게 측정할 수 있어요? 무슨 권리로? 못하잖아요. 그쵸? 근데 일본은 너희 나라에 들어와서 너의 해안가를 우리가 다 측량할 거야 라는 말은 너희들은 주권이라는 거 없어. 너희들의 주권 모두 봉쇄해버리고 여기 땅 우리 땅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관은 여기 내 땅이야. 조선을 일본 세력의 전초지로 삼아야지 라고. 너무나 침략적 야욕이 너무 강한, 너무 뻔한 불평등한 조약이었죠. 하지만 그때 조선은 너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수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조약 이후에 우리나라는 점점점 일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답니다. 자, 근데 이 말은요, 강화도 조약은 다시 말해서 조선 안에서의 일본인의 권리는 있으나 일본 안에서는 조선인의 권리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조약 이후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완전한 지배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점점 지배하에 놓이게 돼요.